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현대소설 눈길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눈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눈길. 자, 그럼 눈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적인 배경을 뜻할 텐데, 이 공간적인 배경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지 글을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유추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먼저 작품 보기 전에 12번의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준의 눈길은 전통적 가족 제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때? 조금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래요. 경제적으로 몰락한 집안을 배경으로 어머니의 모성애랑 아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다룸으로써 모성애와 효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또한 아내는 부수적인 인물이지만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내는 어머니가 과거의 사연에 대해 말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아들과 어머니가 화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우리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한번 이제 해설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소설 중에서도 현대 소설을 분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기억하시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작품 바깥에 있으면 3인칭이 되고 그 1인칭 중에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1인칭이지만 나의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면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 바깥에 일치하면 무조건 3인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인물들의 머릿속을 마치 신처럼 알고 있다.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또 말만 전달해주고 있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서술자의 위치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물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보실 때, 특히나 처음 보는 소설을 보실 때에는 인물이 새로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이 인물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소설을 해석하는 거의 전부 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들이 처한 어떤 상황 아니면 갈등 관계, 사건을 전개시킬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올 텐데 그런 와중에 인물이 느끼고 있는 정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고등학교 때 가세가 기운 뒤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한 나는, 자, 나는 고등학교 때 가세가 기울었어요. 근데 가세가 기울었을 때 집안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계속 이제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과 또 뒷바라지 같은 걸 해줬다면 그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안의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커왔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진 빚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온 나는 집을 고치고 싶다는 어머니의 바람을 외면하고, 자, 어머니는 집을 고치고 싶다라고 이제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외면합니다. 왜냐면 나는 엄마한테 진 빚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나의 태도를 보고 나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내는 옛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내는 아까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어머님은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시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땐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보면은 어머니한테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집도 살아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좋은 집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집인 거지. 근데 그 과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과거에 좋은 집 살다가 나중에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 딱히 달가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문맥을 하고 보면은 이게 놀리는 건가 싶게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날 때는 옛날에 잘 살았을 때 그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기억이나 되살려서 어디다 쓰게야.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되살아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과거의 어떤 집을 생각을 했을 때, 옛날 생각을 했을 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정서가 뭐야? 심사가 어지럽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야.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사셨던 것을 생각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시겠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며느리가 지금 아내가 어머니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별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머니로 하여금 과거 생각을 하면서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 지금 상황을 더 어떻게 만들고 있어? 비참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과는 잠시 그렇게 위로인지 넋두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그 서술자는 나는이라고 나오잖아요.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될 텐데 나가 자기 어머니를 지칭할 때 그냥 노인이라고 지칭을 한단 말이지. 누가 자기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지칭을 하나요?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그만큼이나 서술자인 나와 어머니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겠지.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거야. 그렇게 위로인지 넋두리인지 내 생각에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위로인가 넋두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첫 장면에서 지금 나오는 게 아내랑 어머니의 그 대화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술상의 특징이 뭐가 되겠어? 대화체로 진행이 된다. 인물들 간의 대화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면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한동안 그렇게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그 아내의 동기가 다시 의심스러워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게 처음에는 위로인지 넋두리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위로 넋두리가 아닌 것 같아. 아내의 말투는 그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노인을 위로해 드리긴커녕 신기만 점점 더 불편스럽게 하고 있죠. 비참하게 느끼게 하잖아. 그래서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러운 심기를 주저앉히기보다는 오늘을 더욱더 비참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어요.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고쳐 짓고 싶은 그 은밀스러운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대고 있는 거야. 아내의 목적은 차라리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서술자는 판단을 합니다. 추측하죠. 그 아내는 어머니를 화나게 하려고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집을 좀 고치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 충동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옥괴 이야기였다. 자, 옥괴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정서는 뭐야? 거북스러워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불편감을 느끼게 만드는 소재가 옥괴입니다.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라고 하면서 이 옥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회상을 지금 돋고 있죠. 그래서 이 옥괴라고 하는 소재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현재 이야기가 있다가 17, 18년 전이라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과거로 돌아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세가 기울은 이유가 형 때문이었네요. KC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알아보고 싶어서 옛 살던 마을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자,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C에서 듣고 온 그대로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가세가 기울었다. 가세가 기울고 또 집이 팔렸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인 나, 주인공인 나는 어머니한테 이것을 직접 들은 걸까요? 상황을 지금 보면
케이시에서 듣고 온 그대로였어. 그래서 이 집에 찾아볼 때도 가족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집이 망했던 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거고, 집이 팔리고 가족들이 그렇다면 어디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듣지 못한 상황인 거야. 사실 이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막막하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케이시에서 온 그대로 이제 집이 다 팔린 상황이었어. 근데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로 이제 간 것이 없었다. 그럼 식구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나한테 얘기는 좀 해줬어야지.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까 노인이 누구 어머니가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라고 한참 뒤에 어디선가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습니다. 자, 어머니의 성격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는요, 나한테 집안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알리지 않았어요. 직접 알리지도 않았고, 다만 뒤에서 몰래 돌아올 때까지, 한번 집을 찾아올 때까지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만난 후에도 집안이 이렇게 됐다 뭐 타이르고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야 네가 네 집 앞에서 왜 여기서 이렇게 어정어정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나무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그 10대인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가 나를 엄청 사랑한다 뭐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 상황인 거지. 갑자기 와서 나무라고 또 나한테 집안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좀 차갑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라면서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에 따라 문간에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자, 그래서 직접 어머니한테 지금 집이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진 않았지만 서술자인 나는 집이 팔린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에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하룻밤을 잘 지내겠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케이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는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한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하룻밤을 위해서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룻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노인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겉으로는 되게 강한 척하고 나무라고 막 그렇게 무관심해 보였겠지만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자, 서술자는 이미 집이 팔렸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면서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랑 이 옥괴 하나, 아까 옥괴라고 하는 소재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집이 아직 팔린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자식한테 좀 익숙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나 남겨놨던 게 바로 옥괴였던 거예요. 이튿날 새벽 케이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을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옥괴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옥괴라고 하는 게 자식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 내력이 숨겨져온 옥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떠돌인 살림에 다른 가재 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온 옥괴였습니다. 자, 떠돌인 살림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노인의 삶이 고단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에요. 옥괴에 대한 글쓴이는 아니고 서술자의 마음은 불편한 마음이야.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냈다가도 그 옥괴만 보면 무슨 액면가가 없는 빅 문서를 만난 듯이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옥괴를 보면 뭐가 떠올라서 그래요? 나는 엄마한테 받은 게 없어 라고 계속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래도 느낄 수 있잖아.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오던 옥계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옥계의 허물이 컸을지도 모른다. 아내도 물론 그 옥계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자, 아내도 이것을 그 옥계에 대한 내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꺼낸 이야기겠지.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옥계에 대한 내 기분도, 불편한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옥계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지금 보니까 위치가 아내랑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 안에서 옥계랑 같이,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글쓴이인 나가, 서술자인 나가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상황인가 봐. 나는 어느새 그 코 속을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빈 문서가 튀어날 것만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어. 자, 조마조마하고 긴장한 이유는 그 빈 문서. 그러니까 나는 빚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자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까봐 치사하게,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빈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걱정스러움의 정서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아내랑 어머니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나가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에 끼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엿듣고 있습니다. 엿들으면서 옥괴에 대한 과거 회상이 갔다가 오고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듣고 있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불편함, 긴장감, 또 걱정스러움,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럼 9번에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지금 서술자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이 꼭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자, 서술자는 나였고요.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에 해당하는 답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작품 속 서술자 나가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다.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는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노인을 만나길 기대한 게 아니죠. 혹시 거기서 뭔가 이제 그 가족들이 남아있을까 하면서 간 거지 뭐 기대하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나는 아내와 노인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새롭게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깨닫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그 불편함의 감정이 유지가 되거든요. 중간 이후부터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 작품 전체적으로 보시면 후반부에서는 그 아들을 KC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눈이 왔었거든요. 돌려보내고 버스 태워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머니가 했던 생각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속마음을 듣고 나서는 이제 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음을 얻고 약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 안에서는 불편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새롭게 깨닫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겠습니다. 노인은 아내에게 불편함을 내비치며 옛집에 대해 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불편함을 내비치는 것까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뭐가 좋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노인은 훗날 복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가 옛날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노인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루라도 예전 집에 대한 어떤 기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룻밤만이라도 편하게 자고 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보낼 수 있도록 한 거지. 5번의 아내는 옛집을 화제로 삼아서 현재의 집과 비교함으로써 노인의 가난 형편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 구절풀이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부분에서 아내가 단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옛집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는 의도가 나의 서술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치? 그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목적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니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했던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을 한번 볼까요? 니은이 어스름을 기다려
이제 어스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데에서 어스름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해가 어스름하게 질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간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려고 했던 나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디귿에서 가난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노인의 소망이 드러난다. 자 지금 가난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뭔가 좋았던 시절을 생각을 하는 건 맞긴 한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노인의 소망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글 자체에서는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애는 3번이 되겠다. 자, 12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한 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나가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지칭한 거 심리적 거리감 맞는 말이 되겠죠. 이번에 아내는 노인의 방에 비좁은 이유가 옷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나가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였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맞나요? 자, 아내는 노인의 방이 비좁은 이유가 옷장에 있음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을 거절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옷장으로 인해서 나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그런 미움, 앙금 이런 것들을 좀 풀기를 바라는 거지. 화해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경제적 지원을 뭐 거절했다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2번을 체크하셔야 되겠고 3번에 형이 전답과 선산을 팔고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 노인 간 관계의 악화의 원인이 경제적 몰락에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장남이라고 형을 조금 더 챙겨주고 했었겠죠.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형에 대해서 선산을 팔고 뭐 집이 다 망할 때까지 어머니는 대체 뭐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어떤 원망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번에 아내는 노인에게 팔린 집에서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겠던 과거 이야기를 이끌어내지 계속해서 옥계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노인이 화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속마음을 이제 들을 수 있게 한 거지. 이 어머니가 성격이 조금 겉으로 좀 강해 보이기도 하고 무뚝뚝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속마음을 제대로 한 번도 표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과 뭔가 어떻게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멀어진 거지. 5번에 나가 액면가가 없는 빈문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에서 부담 느끼는 거 맞고 노인의 모성애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빚진 게 없다라고 평생을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맞지 않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그 예비고 1반 보강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